네, 반갑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한 며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전부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아직까지 코로나를 확실하게 어떻게 잡겠다 방법이 지금 제대로는 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올 한 해까지도 어찌 보면은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하는 분의 명조는 바로 경기도 지사이신 이재명 지사님의 명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양력과 음력 이렇게 소상하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온 이런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음력, 양력까지 양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오신 어떤 이런 행적조차도 맞아떨어진다면은 한번 올려놓고 한번 토론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은 난세의 영웅이라고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은 위기를 기회로 하는 글도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신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일지 한번 이재명 지사님의 사주를 한번 예상해 보시죠. 우리가 정치인이나 사실은 또 연예인이나 이런 사주들은 그렇게 다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정도라면은 정말 맞아떨어진다 또 내지는 확실한 어떤 정보가 있지 않으면은 다루질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전혀 맞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2년 전쯤에 연예인 여자죠 나왔는데 나이가 6살 적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걸 듣고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생년월일을 올려놔버리면 신은 물론 빠졌고요. 생년월일을 올려놔버리면은 대중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세가 또 조금 많으신 분들은 이 생년월일이 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50대 중반 이상 60대 70대 이렇게 가면은 음력으로 올려놨는데 그걸 양력으로 계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양력과 음력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올라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살아오신 것과 하는 지금까지 활동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양력이라 할까요? 살아오신 어떠한 행적들을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년 12월 8일로 나옵니다.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7남매 중에 5채라고 합니다. 아호는 산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산자가 조금 특이하죠. 우리 잘 안 쓰는 산자입니다. 그죠?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글자가 어떤 산인가 찾아보니까 오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구산 그러는데 이 오구라는 것이 물고기를 잡는 일종의 그물을 오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죠. 그죠? 앞에 그 삼수변이니까 물수자니까 이렇게 산에 있는 어떤 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산 옆에 흐르는 물,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물고기고, 이 은자는 이제 숨어 있다 이게죠. 은폐한다 그러면은 이 은자를 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어떠한 그물의 일종인데 숨어 있는 거죠. 숨어서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잡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야심이 있다.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세상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 하는 이런 뜻도 있지 않겠는가. 그는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자, 이분 살아오신 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살에 병진년의 성남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이사를 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일지도 마찬가지고 월지도 마찬가지죠. 이 시절에 뭐 이사했다 그러면은 본인의 뜻은 아니죠. 부모님께서 가시면은 그냥 자기는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토가 들어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월지는 직업과도 연관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시는 재를 쫓아서 상관 길을 바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지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충하게 되면 갑자기 이사를 합니다만은 합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대체로 계획하에 뭐 이렇게 가는 경우죠. 그래서 뭔가 갑자기 왔다기보다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성남으로 뭔가 이동을 했다. 잘 풀려서가 아니고요.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그렇게 이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4살인 76년 병진년에 성남시로 이주해서 상대원 공단의 노동자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1981년이 될 때까지 노동자로 근무를 하는데요. 그렇게 노동자로 근무하는 중에 이제 산업재해를 입어서 이렇게 손이 프레스에 이렇게 찍혀서 지금도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6급 판정을 받아서 병역은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우리 나이로 하면 앞쪽은 전부 우리 나이니까요. 어린 나이에 집안이 기울고 해서 일찍부터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일찍 산업 현장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불우합니까? 참, 그런데도요, 이 사주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참 비범하신 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살이 되던 해에 1978년 무오년입니다. 이때에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모두 합격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제가 이렇게 시를 이렇게 조금 색깔을 옅게 했습니다만은 신사시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지금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액션과도 상당히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981년도니까 19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절에 벌써 우리 학교 나이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신유년 같으면은 19이면 고3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 시절에 일단은 뭔가 입지가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합격을 하고는 81년도에 이렇게 졸업하는, 그래서 맞춥니다. 나이 또래, 친구들 나이 또래하고 똑같습니다. 저보다 미가 한 살 위니까. 제가 82년도가 고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습니다. 81년도 고3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는, 학교는 제대로 다니질 못했지만은, 고입하고 대입 검정고시를 모두 한꺼번에 합격을 해서 딱 맞춥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살이 되던 때에 이제, 82년이죠. 파리학번이 딱 맞죠. 그죠? 예. 지금 59세면은 파리학번이 맞습니다.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법학과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게 24살이 되던 86년도에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뭐 천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더라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분이 뛰어나게 활약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이 될 때 연수원 18기로 이제 졸업을 하고는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개업할 때도 역시 성남시에서 하게 됐고요. 시국 사건이나 노동 사건 이런 것을 변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별로 돈 안 되는 그런 변호를 좀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실현이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관건입니다. 30대는 이렇게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냥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40대에 하나씩 이제 실현을 몇 번 맛봅니다. 44살에 이제 정치적으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44살이 될 때 병술련에 성남시장에 출마했습니다만은 낙선을 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5세가 될 때 정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 캠퍼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 부실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 역시 실현기입니다. 2008년도죠. 무자년에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구 갑에 전략적으로 공천이 되었지만 선거에서 낙선하고 맙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낙선 이렇게 합니다. 이 40대에 이렇게 낙선을 하다가 짠 바뀌는 게 이제 경인년에 성남시장에 이렇게 당선하게 되는데 이거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용신이 인인대에 들어오면은 제가 일단은 병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임묘진으로 가게 되면은 이 오화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묘진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인년.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정말 제대로 세워서 정치인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48세,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인년에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인을 쓰는데 식신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무토가 뜨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간목 정도도 하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가분연도입니다. 그리고 원래 술토가 들어오면 폐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뭐 술년 들어오면 폐가 나야 되거든요. 술토가 들어오면은. 그런데 천만다행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오술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래서 술토가 크게 방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6세가 되던 2018년 무술년에는 성남시장을 사임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였죠. 그래서 남경필 당시 도지사를 제치고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9세죠. 우리 나이입니다. 앞쪽에 2021년 신축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재명 지사님의 살아오신 활동 배경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시절들에 고생을 엄청 하셨고 장애까지 겪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어려운 과정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에서 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 합격까지 했고, 그리고 40대에 이렇게 몇 번의 정치적인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40대 말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50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제 올해와 내년에 벌어지는 선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잡았던 것하고,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떻습니까? 자월을목입니다. 편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용신이 떴습니다. 이렇게 떴고요. 뜬 용신 옆에 비견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인을 쓰는 사주라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이 관을 보든지 살을 보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비, 인이라고 하면 선비는 선비인데 지금 이런 사주와 같이 살을 보게 되면은 무관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양반 그러면은 문관과 무관을 통칭해서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조정에 한 줄은 문관이 서고 한 줄은 무관이 서고 이렇게 쓰거든요. 아침 조회를 하면은. 그래서 이 양쪽으로 서 있는 양반, 그래서 무관과 문관을 통틀어서 양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양반은 양반인데 양반이 벼슬을 하는데 정관이라 그러면 문관이 되겠죠. 그런데 살이라 그러면은 이제 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사법고시를 합격했으니 무관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년에 들어온 것은 용신이 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용신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는 방의 흐름이 인을 용신으로 쓰는데 관이 왔고요. 벼슬을 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는 인의 식상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운에서 좀 받쳐줬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겨울 나무가 남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발부가는 크기가 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한번 더 보고 자세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 네, 좋은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 덕이 있다. 네, 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사주는 이렇게 술토와 미토가 들을 때마다 당연히 패가 납니다. 진토는 그나마 좀 괜찮겠죠.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자리는 네, 조상덕은 있습니다. 단 자묘형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인터뷰 중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그 당시는 제가 싸가지가 없었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보면은 예에 어긋난다,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타인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또 예를 조금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좋게 보면은 아주 진취적이다, 허심탄회하다, 시원시원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직접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 잡음이 많을 수가 있다. 그런 소지를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은 뿌리는 조상 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비견급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우리가 중개 업무입니다. 그래서 비견의 뿌리를 이렇게 둔 분이라면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일지는 살입니다.
용신이 인인데 살을 찼으니까 처덕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대놓고 이거 맞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야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하시는 행동하고도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또 머리가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편인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 사고력. 자, 살이 있습니다. 예리함.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살이 또 기억력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고 영감이 뛰어납니다. 상관 굉장히 빠른 속도. 그래서 우리가 재치라 그러죠. 재치가 있다. 순발력이 있다. 그리고 말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머리가 좋으려고 하면은 편인과 살과 상관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쭉 있는 정도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수제의 머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주를 보면은 시에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드러나거든요. 시지와 시간.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보면은 불, 칼 같습니다. 그죠? 상관은 급하니까 불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살은 예리하고 또 그냥 나오는 그대로 찔러버리는 것, 정확하게 갖다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불, 칼 같다 그러면은 상관과 살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의를 보면 좀 참습니다만은 이렇게 돼야 불의를 보면은 참을 수가 없죠. 불, 칼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지에 이렇게 살을 차고 앉아 있어야 더러운 꼴을 못 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또 살을 차고 있으면은 몸에 이렇게 흉이 있든가 아니면 지병을 좀 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래 위가 이렇게 분리되니까 조금 조심하는 것이 이렇게 허리 쪽에 어떻게 탈이 좀 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렇게 달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사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사시가 되어 있는 중에 또 운에서 신유를 만났을 때가 이분이 처음으로 한번 꽃이 피던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합격을 하고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경신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30대는 보면은 관살이 혼잡이 좀 되거든요. 여기서는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부터 겨울나무가 이렇게 남방 화기운으로 흘러가거든요. 이때가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인을 쓰는 사주가 재가 들어왔다는 것이 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가진 것을 도려내놨는다 또 내지는 내가 지려고 하는 어떤 문서 무슨 당선이라든지 당선 자격을 갖기 어렵더라.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다가 경인년 들어서 지지에서 임묘진으로 넘어가면서 미토를 치고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정계에 발을 담게 되었다. 그 다음에 지지로 들어오는 게 이 와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신이 인일 때 식신을 보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여기는 일석이조입니다. 인이 식신을 본 것이 왜 좋으냐? 인은 일간을 돕는 것,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것. 그래서 기의 유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오미가 바로 조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금 현재 거두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가 천간에 역시 신금이 또 뜹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천간에 이렇게 살이 뜰 때가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봉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상생은 위기, 살은 위기, 난제, 고통, 아픔, 죽음 뭐 이런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 내가 갖는 것, 위에서부터 수여받는 것, 가져오는 것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상생됐다라고 하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인을 쓰면서 살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살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닦은 어떤 것,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난제를 오히려 더 나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사주에 인이 없으면은 한마디로 나 스스로, 일간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이 좀 없죠. 그리고 삼명통에 보더라도 사주에 인이 없으면은 병에 걸리더라도 중병에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는 힘인데도 거기다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우리가 부자 같은 경우도 사약입니다만 그것을 오히려 나에게 이롭게 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용신은 용신입니다. 용신은 자수기 때문에 어쨌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 사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19년도에는 그렇게 왜 대발하지 않았느냐? 예, 대발하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기토와 무토가 같이 뜨니까 저 개수가, 용신이 무토가 저 개수를 좀 잡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용신이 인이다 보니까 해자축으로 흐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갔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상이 돌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9년 후반기부터는 조금씩 일어나서 2020년도는 천간에 관살이 혼잡이 됐습니다마는 용신이 인일 때는 관살 혼잡이라고 그렇게 하질 않죠. 그래도 물론 좀 떨어집니다. 살이면은 살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이 훨씬 깨끗하죠. 그래서 관이 들어와서 살관 혼잡이 된 것이 좀 문제가 됐으나 용신연도이고 천간도 역시 용신이 인이기 때문에 무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죠. 자, 신축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천간에서 드러나는 이 신금은 정말 상신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토입니다. 용신 자수가 인이 용신이라 그러는데 제가 들어와서 용신을 합구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과 같이 시간이 사시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걸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축합의 합기능보다는 사유축의 합기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묘목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묘유축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주도 역시 혈육이 명을 제대로 못하는 혈육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 사정까지는, 그래서 형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사주거든요. 특히 이렇게 신유술로 흘러오면은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10중 8구입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시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사유축 합금에서 위기가 분명히 오기는 하나 이를 넘어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이민의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계묘월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지금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5월 9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는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022년. 그런데 이제 관건이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과연 당선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간다면은 임인의 계묘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천간에 뜬 이 무토마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봐야 될 것은 대운수는 철저하게 많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우리 나이로 60이지만은 정사대운이 아니고 무호대운이라는 것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운이 임수가 뜨면 무토에 얻어맞습니다만은 월별이 계묘로 넘어가거든요. 아마 내년 2022년 한 3월 5일이나 4, 5, 6일 중에 계묘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런다 그러면은 이분을 이길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대통령 선호도 1위는 맞습니다만은 가장 큰 관건은 올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일단 당선이 되느냐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난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들 아시죠? 우리 스포츠 가운데 양궁이 우리나라가 특히 여자 양궁이 세계 최고입니다만은 세계대회나 올림픽보다 오히려 국대 선발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사시다 이게 확실하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마저도 별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방해가 되질 않는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마 조직 자체에서는 열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 신사시라 그러면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문제까지도 어쩌면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사주 하나 놓고 무조건 이 사람이 당선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력한 후보라 그런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두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운이 좋으니까 유력한 후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무조건 당선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꼭 그럽니다. 사주 하나 들고 와서 이번에 되겠느냐. 안 좋은 것은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운이 그래도 좋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생년월 일 정도까지는 좀 제대로 알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사주를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위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을 당장은 어떤 후보들이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올해 들어오는 축토, 용신, 지지에서 합구시키는 저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팬입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기민하게 적재적소의 액션 또 사람의 투입이라든지 정책을 펴는 분을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에 입문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은 국민들에게 핵사이드를 정말 날린 그런 분이다. 그리고 또 사주를 봐도 그런 정도 신사시라 그러면 뭐 틀림없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OX 이분 대통령 돼 안 돼? 이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이분이 나간다 그러면 이분을 이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지에 들어와도요. 지지에 인해 급제가 들어와도 좋은데 이것을 국을 짜버립니다. 내년이 이민년도니까. 용신이 임수개수 다 같이 다 떠버립니다. 월별에서도. 그래서 개묘까지 옵니다. 뿌리까지 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까지 운이 완벽하게 받쳐주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속단할 수는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선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선거에서 봤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은요 비슷비슷합니다. 1위와 2위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결집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대승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한 몇 년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핵사이다를 막 던지셨던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앞날에 무궁무진한 건성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